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법을 가장 쉽게 알려드리는 컴팩트 행정법 장지혁입니다. 자, 오늘은 보시는 것과 같이 2023년 시험 대비해서 행정법 총론 통합 기출 천재 기출 문제집이거든요. 이 기출 문제집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 영상에 이어서 여러분이 기출 문제 회독을 어떻게 해야 합격에 더 다가설 수 있는지 그거를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오답 노트 만드는 법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유익하셨으면 뭐 좋아요도 좀 눌러 주시면 좋고요. 뭐 크게 뭐 크게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유튜버가 되니까 이게 입에 붙네요. 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겠어. 자, 그래서 우선 책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책 보여드리려고 화면을 조금 키웠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자, 책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굉장히 두껍죠. 사이즈는 좀 작아요. 그래서 우선 두께 보시면 두께는 제가 아까 재봤거든요. 3.8cm입니다. 그리고 요 크기는 지난번 제 2022년 기출 문제는 A4 사이즈로 해서 좀 크게 나왔는데 요거는 줄였어요. 휴대성을 고려해가지고 B5 사이즈로 해서 되게 콤팩트합니다. 이렇게 한 뼘 조금 넘어가는 느낌 오시죠? 그래서 제 기본서랑 비교해서 보여드리자면요. 여기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손이 안 잡혀. 이렇게 보세요. 사이즈가 이렇게 하면은 높이는 같아요. 높이는 같아요. 이렇게 높이는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요만큼 나와 있어요. 요 기본서가 요만큼 길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서보다도 좀 좌우도 짧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색깔은 요거 기본서는 고급스러운 네이비색이라면 요거는 이제 보라색입니다. 황제의 색깔 보라색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출판사 대표님이 색깔을 잘 뽑으셔. 컬러 감각이 있으시네. 자, 그래서 사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은 있는데 요 제목은 제가 이제 통합기출 천재 이렇게 잡아놨지만 요 보세요. 최근 10개년 기출문제 1155문제가 들어있어요. 근데 1105 통합기출 1155제 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천재로 이렇게 했습니다. 안에 구성은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잠깐 그냥 본문 내용만 조금 보여드리고 제가 요 깨끗한 화질로 그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문제 안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여기 좋네요. 여기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약간 파란색 색감으로 해가지고 위에 문제 있고 그리고 밑에 각 지문별로 해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바로 깔끔한 걸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책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이거 다 풀어야 합격할 수 있어요. 사실 기출문제 이거보다 더 많죠. 기출문제 세상에 있는 거 다 모으면 요거 한 10권 나올걸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이 풀어볼 만한 거 그런 거 이렇게 모아놨고요. 그리고 실제로 합격을 할 때 여러분이 필요한 정도로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실력을 쌓다 보면 적당한 타이밍에 합격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기출 문제를 막 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박관념까지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본문 내용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본문 내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표제인데 쉽게 알려주는 쉽알입니다. 다른 뜻은 없어요. 자, 그다음에 장지혁 컴팩트 행정법 총론 이제 통합 기출 천재이고요. 자, 머릿말 있고요. 그리고 목차 일반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 본문입니다. 아까 실물 보여드린 거는 파란색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요거 PDF 이렇게 나오는 건 빨간색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 책은 파란색이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핑크가 제 취향은 아닙니다. 예쁘긴 한데 인정은 하는데 제 취향은 어,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각 지문별로 해설 그리고 정답은 맨 끝에 최대한 여러분 문제 풀 때 안 보이게 하려고 저쪽 구석에다가 이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통칭이 문제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문 이렇게 문제 해설 실려 있는데 안 끝나.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정답 이제 뒤에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요 해설을 좀 신경 써서 길게 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서에 다 담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책이 어느 정도는 이제 판례집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그거 생각해서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필요한 거는 제가 밑줄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근데 공부 초반에는 밑줄 아닌 것도 그냥 자꾸 읽으면서 요 판례 문언 여기에 익숙해지시는 게 여러분 실력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조금 더 보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른쪽 위에 출처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것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3절에서 행정의 분류 이런 건 문제가 없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공부하면 안 돼요. 이제 이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기출이 한 번도 안 됐다라는 거는 수험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도 빼야 돼.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니까 조금은 과감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행정법 여기도 그렇잖아요. 딱 요렇게 지금 이 기출 문제집이 단원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단원별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디에서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에서 대상적격 그런 건 문제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의 매년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런 데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공부하실 때도 이제 이런 데는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이제 본문은 요 정도 이렇게 보여드렸으면 된 것 같고요. 책 소개를 좀 이어서 드리자면요. 이 안에 들어있는 문제가 말씀드렸듯이 1000개에서 1155개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출제 연도는 2013년부터 22년까지 기출문제 중에서 이제 요 출간일 전에 나온 것까지 최대한 다 반영해서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13년 이전 문제도 약간 넣어놨습니다. 여러분이 요건 한번 풀어볼만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문제 구성은 이제 9급, 7급해서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는 이제 따로 출제는 안 되죠. 그 아주 소수 직렬에서 따로 출제되긴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서울시는 지방직하고 통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게 이제 메인이고요. 거기다가 소방도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소방 급하고 소방 간부 요거 최근 문제 넣어놨고, 그 다음에 국회직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난이도 높은 것들. 그리고 혹시 여기 없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그런 여기 없는 것들은 이제 OX나 나중에 여러분 실전 동영이나 이제 그런 데서 풀어볼 만한 가치 있는 거는 다 골라놨거든요. 그래서 다 그때 풀어볼 수 있도록 준비는 커리큘럼에서 다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커리큘럼 단계별로 밟아가면서 그때 해결할 그 미션만 확실하게 해결하면은 문제 없이 풀어볼 만한 문제 다 풀어보고 아주 차고 넘치게 풀어보고 시험장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시고 그런 건 저한테 맡기셔도 됩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줄여드리고 여러분 좀 쉽게 합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제 목적이고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여러분 고민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원별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하고 어느 부분이 강한지 이제 이런 걸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문제 풀어 나가면서 뭐 관련된 내용도 당연히 이제 설명은 드리죠. 근데 지금 이게 기본 강의 하고 요약 강의 하고 그 다음에 핵심 테마 OX 하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 기초 강의 때처럼 완전 세세하게 설명하는 건 사실 이 강의의 취지에 맞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틈틈이 아예 까맣게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럴 때는 그냥 여러분이 그 파트만 딱 체크해 놨다가 기본 강의 찾아가가지고 거기만 빨리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해결될 겁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은 문제로 최대한 떼어보고, 그리고 이쪽 파트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건 스스로 알아요. 그거는. 그러면 그쪽만 발췌해서 기본 강의 이렇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너무 이게 조급하게 막 다음 단계 이렇게 넘어가시다 보면은 요 기출 문제를 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기출 문제로 들어와서 엄청 많이 틀리면서 좌절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기출 문제집만 무한회독하면 된다 그랬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문제는 알고 이해하고 뭔 소린지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거 여기를 꼬아냈구나, 그거를 알면서 풀어야 돼요. 그냥 글자 맞추기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거는 뭐
출제 범위가 좁다라고 하면은 그냥 외워서 때울 수도 있는데 요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는 한 최소 여러분이 4에서 5천 지문 정도는 숙지해야 되거든요. 이해하고. 그러니까 그 4천에서 5천 개 지문을 여러분이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건 뭐 저도 못하고 누구도 못해요. 그거는 뭐 물론 저야 알긴 알죠. 근데 그게 왜 어떻게 아는 거냐면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이제 그 맥락을 파악하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저장이 돼가지고 아 이거 보면 아 이거 여기가 틀렸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생짜로 그냥 지문 보고 이거를 그냥 아무런 맥락 없이 아무런 배경 없이 그냥 외운다? 이건 너무 힘들죠. 일례로 여기 나와 있는 요 문제 있잖아요. 요것도 그냥 내용 알면은 그냥 읽으면서 아 어디 틀렸구나 하고 풀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외운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요 하나 둘 셋 넷 요 틀리지 않게 틀린 글자 없이 요거 외우는 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외우기는 외워질까요? 똑같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좀 주의하셔라. 기본 없이 문제만 푸는 거는 너무 힘들고 너무 위험한 길이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출문제 수업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사실 행정법뿐만 아니라 어떤 과목이든 사지선다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는 문제를 먼저 풀어야 돼요. 문제를. 근데 제가 진행할 때는 1회차는 문제 풀어오신 분도 있고 안 풀어오신 분도 있을 테니까 조금 천천히 나가고 진도도 조금 덜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공지를 해드리는 거죠. 다음부터는 이렇게 풀어오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풀어온 거 전제로 해가지고 조금 스피디하게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한 번만 다루고 그 시간을 확보해 가지고 조금 심화적인 내용에다가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고 이제 그런 걸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얼마나 풀어와야 되는가 이제 그게 고민이 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체를 강의 수에 맞춰서 이렇게 나눠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실강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8회차, 8주에 한 주에 1회씩 해서 보통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근데 예전에 저도 계속 그렇게 하기도 했고. 그래서 만약에 8주차 수업이다라고 하면은 8회차다. 그러면 이제 8등분해서 푸시면 돼요. 그리고 요번 강의는 제가 이제 매 한 1시간 정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인터넷에 계속 올려드리면서 그 페이지 수를 기입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올라간 영상 강의 이제 페이지 그거 확인하면서 거기까지 이렇게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상 활용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으로 끊을지 단원으로 끊을지 이제 그거는 제가 진행하면서 여러분한테 좀 더 편한 방법이 뭔가 그거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시간으로 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문제 푸실 때 처음에 푸실 때는 답 체크하시면 안 돼요. 뭐 샤프로도 체크해 놓으면 이게 흔적이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눈으로 풀고 그리고 답 체크는 아래 구석에 공란이나 아니면 다른 종이에 그리고 요즘 기와펜 이제 성능 좋은 거 있으니까 기와펜으로 체크해 가지고 너무 눌러 쓰지 마시고 나중에 조금의 흔적이라도 남으면은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거 참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책은 최소 한 6회독은 넘겨야 되고요. 기출 문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은 요거 한 20회독씩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0회독 이거 전체 아까 제가 페이지 말씀드렸나요? 이거 1020페이지거든요. 1020페이지를 20회독 한다 그러면 거의 2만 페이지를 읽는 건데 말도 안 될 것 같죠. 근데 가능해요. 가능해요.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점점 보는 거 줄여나가고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거는 제가 이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제 이어서 합격에 다가서는 기출문제 회독 비법, 여기 오답 노트 만드는 방법도 있으니까 잘 들으시고요. 이 영상은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일단 한번 지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출문제 공부를 하다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라고 생각될 때 다시 와서 확인하시고 하면서 올바른 방법으로 하시면은 정말 힘 최소한으로 드리고 시간도 최소한으로 걸리면서 여러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일 먼저 1회독인데요. 요때는 기출문제 강의 수업 전에 그 진도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죠. 진도에 맞춰 가지고 전체 문제를 다 푸시는 거예요. 거기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문제가 이제 1, 2, 3, 4 이제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1번은 알겠는데 2번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여기다가 조그만하게 샤프로 별표를 하나 치세요.
딴 거 뭐 하지 마시고 여기 별표만 딱 쳐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제가 기와펜으로 풀거나 아니면 다른 데다 표시하라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문제 풀고 이제 뭐 정답을 맞추고 수업에 오는 것도 괜찮은데 혹시나 시간이 없다면 최소한 문제라도 푸세요. 기출 문제 수업은 생각보다 조금 속도감 있게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지문을 먼저 읽고 오셔야 정말 제대로 잘 소화할 수 있고요. 그냥 난 그냥 같이 보면서 할래. 그렇게 하면은 이 방대한 기출 지문을 시간 내에 끝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숙제입니다. 숙제. 미리 푸시면서 별표 작업을 한번 딱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외독은 수업 중에 같이 푸는 거죠. 저는 이제 뭐 당연히 문제만 읽고 그냥 답만 불러드리고 그런 거는 의미 없으니까 안 하고요. 이제 문제에서 뭐 키워드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은 풀이법을 배운다거나 그리고 거기 관련된 더 심화된 내용을 제가 또 강의를 해드리고 그리고 핵심 내용도 다시 정리해드리고 이렇게 알차게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수업 중에는 그 수업에 맞춰서 최대한 흡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제 2회독이 또 되겠죠. 그리고 이제 3회독은 언제 하냐면은 수업 후에 복습을 반드시 하셔야죠. 당일 혹은 그 다음 날 그 내에는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3회독 때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면 그냥 푸는 게 아니라 1회독과 2회독을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수업 때 무슨 내용을 다뤘었지 이거 키워드 뭐였지 이거 무슨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체크 안 해놨네 그런 건 보안해서 체크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1회독 때 요 별표 쳐놓은 요거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해결이 됐나 안 됐나 이제 그거를 보는 겁니다 대부분 강의랑 밑에 해설이랑 그런 거면은 해결이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해결을 하면서 1, 2회독을 다시 복습한다라는 식으로 그 진도를 딱 끝내세요. 이렇게 3회독까지는 저랑 수업 같이 쭉 진도를 나가면서 수업 전에, 수업 중에, 그리고 수업 복습 하면서 이렇게 3회독을 딱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회독부터는 언제 하냐면은 이 기출 해설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때도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푸는 건데 이때 작업은 별표 삭제 추가 요게 메인입니다. 뭐냐면 이제 그냥 또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답 표시 안 돼 있고 뭐 표시돼 있다면 키워드 정도 표시돼 있는 정도겠죠. 중요한 내용은 딴 데다 필기 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읽어봤는데 이제 읽어봐서 알겠어. 2번 알겠어. 그러면은 요거를 지우개로 지우지 마시고 이제 별표 이렇게 쳐놨으면은 별표로 이렇게 쳐놨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 해결했다 혹은 뭐 찍 이렇게 긋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별표 해결했다 이렇게 흔적을 자꾸 남겨두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또 다른 문제 보니까 여기 이제 또 이제 별표가 있는데 이거 사실 분명히 그때 설명도 들었는데 아직 또 틀렸네 요번에 그러면 별표를 하나 더 치는 거예요. 별표 하나 더 쳐요. 그렇게 별표 삭제 추가 작업을 하면서 진도를 쭉 나가시면 됩니다. 그냥 문제 푸는 것보다 뭔가 미션을 하나 걸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진도도 잘 빠져요. 자, 그리고 이제 5회독 때는 다시 요 4회독 마치고 나서 중간에 다른 과목 공부하고 중간에 텀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행정법 기출문제 붙들어. 그래서 역시 스스로 공부를 하는데 이때는 별표만 보는 거예요. 별표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전 단계에서 별표 삭제 추가를 하는데 약간 보수적으로 요 앞에 별표도 이렇게요. 조금이라도 모르겠다 싶으면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인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이렇게 문제 지문을 보는데 틀린 거면은 당연히 별표 쳐야 되고요. 모르는 것도 당연히 별표 쳐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읽었는데 답은 알겠어. 이거 OX는 알겠는데 중간에 뭔 말인지 모르는 게 있다. 그런 것도 다 별표 치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모르겠다 싶으면은 일단 별표 쳐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그 2회독, 3회독을 통해서 그 내가 조금이라도 몰랐던 점을 그거를 해결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회독 때 와서 요 별표 삭제 추가할 때도 약간 보수적으로 하라는 게 여러분이 이제 요 다음 5회독부터는 별표만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줄이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걸 회독을 많이 높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약간 보수적으로 해서 이제 쳐놓고 5회독 때는 별표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별표를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요 과정을 또 거치는 거예요. 별표를 봤는데 이제 이거 내가 때려 죽여도 맞추겠다. 이거 어딘지 되게 뻔해. 그러면 이제 요거 딱 지우면 되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또 틀렸다. 아니면 아직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별표 치세요. 별표 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별표만 싹 검토하는 작업을 끝내고 나면 이게 바로 오답 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에서 오답문으로 이렇게 한 단계 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오답 노트 중심으로 이게 이거예요. 해가지고 별표 삭제 하는 과정. 더 이상 사실 여기서 추가할 거는 아마 없을 텐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별표 하나 더 쳐야죠. 별표 하나 더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른 문제도 풀어야 돼요. 여기 다른 문제 풀이에는 이제 실전 동형 문제가 있을 거예요. 실전 동형. 그리고 뭐 각종의 사설 모의고사가 있을 텐데 초시생이시면은 사설 모고 굳이 안 풀어도 돼요. 안 풀어도 되고 제가 제공해 드리는 거 뭐 나중 되면 뭐 우리 사례형 문제 특강 뭐 이런 것도 막 하고 이제 그럴 건데 그런 거만 해결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뭐 남들이 뭐 무슨 문제를 뭘 푼다는데 뭐가 좋다더라 막 이제 이런 거에 휘둘리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요번에는 실전 동영도 제가 아주 새로 그냥 판을 새로 짜가지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요번에 여러분 그 문제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딴 거 풀어 엄두가 안 날 걸?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재시생, 삼시생들도 요거 쉽지 않게 쉽지 않은 정도로 난이도로 이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난이도 좀 적당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이게 단짠 찬물 하면서 여러분 정신을 쏙 빼놓는 이제 그런 구성으로 준비했으니까 이건 좀만 기다려 주세요. 거의 작업 중입니다 지금. 하여튼간 이제 요 각종 사설모고 그래서 괄호치고 여러분이 이제 실전 동영이나 이런 거 문제를 풀다 보면 모르는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오답 노트에 추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오답 노트에 추가한다는 개념이 정말 그거를 뭐 예쁘게 딱 이게 여기다 다 옮겨 적는다 뭐 이걸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만약 문제 풀었는데 그냥 짧은 질문인데 모르겠다 그러면은 기출 문제집 해당 파트에다 그냥 휘갈겨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다시 내가 뭔가를 봐야 되는데 그것만 모아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적어 놓으면 되고 그리고 적어 놓긴 좀 많다라고 하면은 그냥 가위로 자르거나 그거 다시 안 봐도 되니까 문제집 같은 거는 가위로 자르거나 아니면은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아예 핸드폰에 폴더 하나 만들어가지고 요 기출 문제집하고 내 핸드폰에 있는 요 폴더 문제하고 요게 오답 노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실전 동영 제가 좀 어렵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실전 동영에서 모르는 게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예 그 실전 동영이랑 이 기출 문제집이랑 그냥 같이 요게 오답 노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도 똑같이 이렇게 별표 쳐놓고 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답 노트라는 개념을 정말 이렇게 말 그대로 노트에다가 문제 딱 잘라 붙이고 밑에다가 해설 예쁘게 적고 해가지고 한 장에 한 문제씩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모르는 것들 어딘가에 모여 있고 나는 이제 그거를 본다. 요런 조건만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6회독 이후부터는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별표 보면서 이제 알게 된 놈은 제껴야죠. 그리고 이제 딴 거 보다가 모르는 놈이 있다. 그럼 이제 여기다 갖다 박는 겁니다. 뭐 책을 박을 수도 있고 문제를 박을 수도 있고 그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요런 작업을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죠. 그러면은 시험 전날까지 엄청 바빠요. 이거 하느라고. 정리하고 다시 보고 정리하고 하면서 하다가 정신 차리면 내일 시험이네 하면서 시험 보고 오는 게 좋은 거죠. 나중 되면은 시험 전에 뭐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벌써 망한 거예요. 이런 거 준비 미리 안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테크트리로 딱 하죠. 그러면은 그런 말 나올 새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걸 다 해결했다. 그러면은 그 시험 전에 불안하질 않아. 나오는 거 다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따로 있어요. 요렇게 딱 하시면 됩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다면 뭐 유튜브 댓글에 다셔도 되지만 그러면 대응이 조금 늦을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카페에 오셔가지고 네이버 장지혁 행정법 연구소, 장지혁 법학연구소죠. 법학연구소 오셔가지고 거기다가 질문 남기시면은 더 빨리 답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지치지 마시고 항상 즐거운 생각하고 좋은 생각하면서 내년에 여러분이 이뤄낼 성취와 그 이후에 그런 즐거운 생각들 계속 하시면서 지금 조금 힘들겠지만 이겨내시면은 이 시간도 정말 알차고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내가 내 꿈을 향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던 그런 소중한 시간이다라고 돌이키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추억이 되는 거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저는 또 수업에서 여러분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서 뵙겠습니다.